도 아니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법된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274페이지입니다. 자, 무주보살이 말하였다. 이제 모든 경계도 또한 그러하여 공의 상도 아니며 공의 상이 없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자, 이런 말은 뭔가 하면요, 마음의 본성을 공적하다. 이제 텅 비어 있어요. 이 텅 비어 있는데 이 보이고 들리는 이런 경계도 그냥 본질이 텅 비어 있어요. 공이에요. 근데 거기는 공의 상, 공이라는 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공의 상이 없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하고, 예, 이거는 깨달음 경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저 모든 경계는 자성이 본래 결정성이니 결정되어 있는 성품이죠. 결정성의 근본은 처하는 곳이 없다. 예. 무주보살이 말했다. 깨달음도 또한 이와 같아서 처하는 곳이 없겠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깨달음은 처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청정하고, 청정함으로 깨달음이 없으며, 사함으로는 처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청정하고, 청정함으로 색이 없다. 이거는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경계를 얘기하고요, 하나는 깨달을 각을 얘기했습니다. 경계가 공의 상도 아니고 공의 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그 경계를 보고 깨달음도 뭡니까? 깨달음도 똑같이, 예, 처하는 곳이 없다. 그래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만 주관과 객관이 다 청정하고 비어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공의 상도 아니며 공의 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은 처하는 곳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말은 무슨 말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그 스님이 한 분이 와가지고, 이제 동대 대학원에 한 박사과정에 있는 스님이에요. 자기가 이제 그 윤회와 그 업보에 대해서 논문을 쓰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윤회의 주체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은 윤회는 부정되는 것이다. 자아가 있으면 자아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회가 필요 없다, 얘기하죠. 그냥 있으니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무아윤회, 자아가 있다고 착각하고 윤회를 하는 것이다. 제가 그래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 본래 이제 그 윤회 주체를 보트카라, 푸두칼라라 그럽니다. 푸두칼라는 자아라는 뜻인데 윤회 주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무엇인가 있다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면은 윤회를 할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향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있다, 이거죠. 옛날 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일본의 어느 스님이 열심히 정진했어요. 그것도 섬에서. 그러니까 문문간택이죠. 그래 한 3년 수행을 하고 난 뒤에
한지를 탁 펼쳐놓고 불꽃으로 자기 깨달은 경계를 쫙 썼어요. 깨달은 경계를 써가지고 탁 적어가지고 봉투를 넣어가지고 자기 스승에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부름 하는 사람이 그 편지를 갖고 육지에 가서 스승에게 올렸어요. 스승은 이렇게 그좀 내가 쫙 펼쳐보고는 볼펜 있잖아요. 빨간 볼펜을 이렇게 보다가 촥 끄고 첫 번째 줄 끄고 두 번째 줄도 촥 세 번째 탁 네 번째 그냥 개송에다 다 이렇게 줄을 빨간 줄로 짝짝짝 꺼버린 거예요. 볼펜으로. 그래 그냥 그대로 탁 했고 다음 인편을 또 자기 제자한테 보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제자가 그 편지를 봤을 때 자기 불꽃이 있었는 데다 빨간 것을 탁탁탁 껐으면 어땠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그냥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네. 정말 그래. 이 제자가 자기는 정성 들여서 탁 썼는데 빨간 볼펜 쫙쫙 꺼놨으니 막 분기 대청한 거죠. 막 화가 난 거야. 안 그래요? 그래 배 타고 나와가지고 바로 스승이 있는 초소에 가가지고 예? 편지를 딱 어떻게 이 빨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탁 했단 말이야. 그 스승이 뭐라 했겠어? 너 아직 멀었다. 다시 가 정진하라고. 왜 멀었다고 했을까? 제자를 실험해 본 거죠. 정말 이게 깨달음이냐? 네, 실험해 본 거죠. 그럼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말은 깨달음은 처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청정하고 청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염된 번뇌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자기가 깨달았다고 깨달음 개송을 적었는데 빨간 줄로 이렇게 분기 대응청했다면 뭡니까? 깨달은 마음이 청정한 게 아니라는 말이야. 그렇죠?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곧잘 착각을 하는 게 뭔가 막 내가 수행을 해서 뭔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다가 잡는 경우 많은데 실제로 그 경계에는 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깨달음도 그게 없다 이게. 처할 곳이 없다. 장수가 없다 이게. 공의 상도 아니다 하는 건 공이라 하는 걸 형상화시키고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말을 하자면 그러면은 조주선사 얘기를 해보죠. 어느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조사가 서쪽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조주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뜰 앞에 잣나무인디라. 우리 백림선사에 갔잖아요. 백림선사 바로 조주선사가 머물던 곳인데 그 뜰 앞에 잣나무라는 잣나무는 무엇이냐는 어떤 것이냐 물어보니까 그 가이드가 가리킨 데 보니까 완전히 그걸로 넝쿨이 이렇게 올라가 다 가려버리더라고요. 그걸 잣나무 그렇게 했는데 뜰 앞에 잣나무 그 뜰 앞에 잣나무인디라 이러니까 질문한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 경계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뜰 앞에 잣나무는 경계잖아요. 경계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랬거든. 그러니까 조수사 나 경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시 조사가 수초인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뜰 앞에 잣나무인들아. 그럼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얘기할 때 우리는 네 밖에 따로 있는 곳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뭐라 해야 됐습니까? 모든 경계는 자성이 본래 결정성이니 결정성의 근본은 처하는 곳이 없다. 뜰 앞에 잣나무가 얘기를 할 때 뜰 앞에 잣나무라 이렇게 할 때 그걸 경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래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이거 붙들고 수행해야 될 거예요. 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벌 해답은 벌써 나와 있어 이게. 경계는 공의 상이 아니다. 공의 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재밌잖아요? 우리가 조사 스님들의 문답을, 큰 스님들의 문답을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공부가 바탕이 돼 있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와닿질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조사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니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공부를 해보면 아, 그렇구나. 경계가 원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만약 말로서 풀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풀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 자, 이게 이제, 뭡니까, 이거는. 두존, 물백목이네, 물백목. 자, 물백목을 제가 손을 딱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 물백목이라고 딱 인식하면 내 밖에 물백목이 있다고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하고 문제 던졌을 때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백목이라 하는 것은 따져보면 이거는 부적절해요. 부정확해요. 자, 어떻게 그런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은 저 앉아 있잖아요. 바닥에 앉아 있죠. 그죠? 바닥이 쭉 연결돼서 저도 앉아 있죠. 그럼 쭉 연결돼 가지고 제 손에 쥐고 있죠. 그러면은 거리상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바닥으로 치면은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한 덩어리인데 뭐가 내 밖에 따로 이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는 자기부터 이거 우주까지 다 가도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게 내 밖에 따로 경계가 있다고 하는 말이 틀린 거죠. 연결돼 있다 하는 건 독립된 게 없다는 공이라는 뜻이죠. 그 공을 공의 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공의 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런 이해를 갖고 조사와 서쪽의 뜻이 뭡니까? 들 앞에 잣나무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조주선사의 그런 문답이 딱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심오했나?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결정성이라고 하는 말은 자성이 본래 결정성이니 이런 말은 법망경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결정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깨달음의 내용 또는 마음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첫 번째 주관객관이 없다는 이야기고, 주관객관이 공의 상도 아니고 공의 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경계와 깨달음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물은 처한 곳이 없기 때문에 청정하고 하는 말도 이것도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유리컵을 갖고 얘기하면 유리컵은 사물이잖아요. 사물이 처한 곳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냥 요즘 말로 아주 무식하게 얘기하면 망치를 가지고 두드리 부숴보면 안다 이게야. 부숴보가 가루가 되면 이걸 다시 또 전자현미경을 갖고 들다볼 수가 있죠. 전자현미경을 들다보면은 그게 바로 뭐가 생기겠어요? 원자, 분자가 있을 거예요. 원자를 다시 또 거대한 가속기에 넣어가지고 입자를 충돌시키면은 중성자, 양성자가 나와요. 중성자, 양성자 또 충돌시키면 커크라는 물질이 나와요. 커크를 또 쪼개면 이제 신의 입자는 힉스라가 튀어나오는데 계속 쪼개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무슨 얘기, 처하는 곳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물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수행을 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어요? 수행하면 나타나는 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선 하면 몸이 사라져버립니다. 자기 몸이 물질로 이루어진 몸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걸 통해서 물은
물질은, 몸이란 물질은 처소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선이 다 투과가 돼요. 자기 시선이 투과된다 하는 거는, 만약 실체가 있다면 투과되지 않아야 되는데, 시선이 투과된다면 이 사물들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물에 실체가 있다 그러면 처소가 있는 거죠. 처소에 있으면 막힘이 있어야 되는데, 수행하는 사람 나중에 이게 보면 사물에 이렇게 탁탁 차고 나가버려, 시선이. 투과해버려요. 투과한다 하는 사물은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 하나만 딱 남아버려요. 이 두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물은 처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청정하고 하는 말 할 수가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마음이 일어남으로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현상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내 밖에 마음으로 투영돼서 나타난 것이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게요. 실제 존재하는 거라면 처수가 있을 건데 그런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원효 스님 말씀 들어보죠. 이 아래 세 가지는 다르지 않는 상을 밝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앞의 두 가지는 깨달음과 경계의 같은 상을 밝혔고, 자, 같은 상을 주객이죠. 각은 깨달을 주관에 해당하고 경계는 깨달을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 두 가지 같은 상을 밝혔다 하는 건 주객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뒤에 하나의 문답은 각과 식의 같은 상을 밝혔다. 자, 같은 상. 이 같은 상이라 하는 걸 바로 일미 한맛을 얘기합니다. 자, 처음 가운데 앞의 것은 경계가 깨달음과 같음을 밝혔으니 다음과 같다. 자, 이 말이 재밌는 말이네요. 자, 원효 스님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 이 말이 상당히 재밌는 말입니다. 자, 앞의 것은 처음 가운데 앞의 것은 경계가 각과 같음을 밝혔다. 경계하고 각이 같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조사가 서쪽에 있는 뜻이 뭡니까? 뜰 앞에 있는 잣나무이라. 뜰 앞에 있는 잣나무는 우리 경계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조주선사가 경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차 또 물어요. 그러면 조사가 서쪽에 있는 뜻이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이니라. 뜰 앞에 잣나무는 깨달을 각하고 경계하고 경계가 없는 그것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잣나무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면은 그 잣나무는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잣나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해석이 그렇게 가능합니다. 예. 뜰 앞에 잣나무.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봅시다. 다음과 같다. 모든 흠망 경계는 본래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어찌 공의 상이 있겠으며 했어요. 자, 흠망 경계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것도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금강경이 나오죠. 범소유상 계시론 말이죠. 자, 계시음망이죠. 물론 있는 바 상이라 하는 건 다 뭐냐, 허망하다. 이거 다 허망한 거죠. 이 허망하다가 아는 건 뭐냐면은 도끼를 쪼갤 수 있고 고리를 밀어버려 부술 수가 있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허망하지 않은 건 안 바뀔 건데 변한다 이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허망하지 않는 거는 뭐가 허망하지 않는가 하면은 이게 허망하지 않는 거예요. 약견 재상 비상.
만약이라 되는 거죠.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바로 즉각적 예례를 본다. 자, 요거는 금방 하지 않는 거죠. 왜 흥망하지 않을까? 상이 없는 거는 바뀌지 않아요. 상이 없는 것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흥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공이라고 한다면 공에는 상이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공을 표현한 말인데 이 공을 옆에다가 모양상을 하나 붙이면은 이게 맞을까 하는 거죠. 이 자체가 상이 없는데 공상이라고 붙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당연히 부정되는 겁니다. 이 텅 빈 상이 상 아님을 봤는데 상이 상 아닌 그것을 다시 상을 붙일 수가 없다. 공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 마치 뭐 같은가 하면 깨달았다 하면은 마치 깨달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 이 스승이 이 볼펜을, 빨간 볼펜을 쫙쫙쫙쫙 끄니까 화를 냈다 하는 것은 자기 깨달음 견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만 깨달음 자체는 처소가 없는데 자기 왜 견처가 있죠? 틀린 거죠, 이게. 여러분, 난주 수행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걸 아무것도 없다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어찌 공의 상이 있겠으며 이미 공이 있지 않는데 어찌 공을 없앨 수 있겠는가. 공을 없앤다는, 공이 없는데 공을 없앤다는 말이 불가능. 뭘 공을 없앤다 그러면 공이 있어야만이 없앤다는 말을 하는데 공 자체가 있지 않는데 공을 없앤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야.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공, 이거 있어. 이렇게 하면 이 공이라고 하는 있다고 본다면 이 공을 어때요?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이 공을 없앨 수 있겠느냐? 이걸 제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 불가능하다. 공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없앨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공이 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거가 불가능해요. 그런 뜻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딱 오면은 뭔가 착 지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공의 상은 공이 없는데 공을 어찌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러면은 그 자리는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둘 다 아니죠. 있다 해도 틀렸고 없다 해도 틀리죠. 오로지 이걸 냉난자지라 그래요. 물에 차고 더우면 자기 스스로 알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그러므로 공의 상도 아니며 공의 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니, 그냥 공이라 하는 말은 허무의 공, 허공같이 아무것도 없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 이런 걸 뭐나 무한 잠재력이라는 소리죠. 공이 상도 아니지만 공이 상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 그것이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공이라 하는 것은 남자로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여자로 결정돼 있지 않고 사람으로 결정돼 있지도 않고 동물로 결정돼 있지 않고 귀신으로 결정돼 있지도 않고 천신으로 결정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이 없어요, 그게. 그렇지만 공의 상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 뭘 얘기하겠어? 얼마든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귀신도 될 수 있고 천신도 될 수 있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설사 된다 하더라도 자성이 없는 건 똑같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 라고 말한 것이니, 이로써 말한다면 깨달을 각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경계락하는 것도 깨달은 각하고 다르지 않다. 이거죠. 자, 벌써 이런 데 오면, 내가 있고 내 밖에 따로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모동을 같이 한 공간 속에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 이렇게 빨리 딱 알아야 돼요. 이때 오면은. 자, 답 가운데, 자, 이로써 말한다면 각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 답 가운데 자성이 본래 결정성이라고 한 것은 본래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의 상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결정의 성품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본래 있지 않는 그것, 공의 상이 아니라 하는 것, 그게 결정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무량성공덕이라고 합니다. 텅 비때 공인데, 우리는 텅 비었으면 아무것도 없다 얘기하는, 이거는 결정성이 아니다 그랬어요. 결정성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텅 빈 게. 그래, 이런 걸 몰라. 그럼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결정성 이거 없어야 되는데, 이게 결정성이라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에는 한량 없는 무량이란 말을 쓰죠. 무량한 성품의 공덕이죠. 공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결과를 낼 수 있는,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 이런 뜻이. 훌륭한, 이렇게 해야 되나?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 그러니까 결정성이라고 하는 텅 비는 아무것도 없다, 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지만 남자도 낼 수 있고 여자도 낼 수 있고 사람도 낼 수 있고 동물도 낼 수 있대. 그 마음 본성이. 그런 뜻이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는 이 육체는 선일까요, 악일까요? 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왜 그럴까? 전생에 지은 까라마에 의해 나타난 결과예요. 이게 결과로서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결과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래, 무기입니다. 무기. 그러면은 이 선도 아니 악도 아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하죠.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의미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막 온갖 걸 다 결부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백화점에서는 남성의 옷이 많을까요? 뭐 여성의 옷이 많을까요? 여성의 옷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자라 하는 것은, 남자라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다 결부시키는 거죠. 여자 옷하고 쫙 결부시키니까 백화점에는 여자 옷이 더 많은데 남자보다.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그런 이제 결부시키는 집도 그렇게. 문화도 그렇게 발생합니다. 일본에는 백화점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했답니다. 백화점 왜 문을 닫을까?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고령화 사회에 아이는 낳지 않고 이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꼭 그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 그러나? 그런 현상이 생기죠. 지금 막 사회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일본이 그렇다면 곧 우리나라도 그리 될 거고 곧 중국도 그리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결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것도 텅 비어 있지만 텅 비어 있는 그것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결과 낼 수 있는 무량성 공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법만경에 보면 그런 거죠.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라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예. 원인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성이 본래 결정성이라고 한 것은 본래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의 사항이 아님을 밝힌 것이며 처하는 곳이 없다 한 것은 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유가 아니다. 이게. 또 공이 없는 것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자, 이 공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고 해도 틀렸고 없다고 해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있다고 보는 거는 이거 자성을 얘기해요. 자체 성품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이거 틀렸다는 거죠. 없다고 하는 건 틀린 거는 뭐냐면은 텅 비어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다. 예. 얼마든지 한량없는 성품의 공덕 힘을 낼 수 있다. 예. 그래 있다고 해도 틀렸고 없다고 해도 틀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되게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 이런 겁니다. 이것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밥이 너무 쓸다 이러면은 진밥을 해버려요. 너무 질다 하면 선밥을 해버려요. 이건 정형치 이분법적 사고예요. 공양주가 아유 밥이 왜 이렇게 이 찰기도 없고 부석부석하죠? 먹기가 좀 힘드네요. 이러면 그 다음에 진밥을 해요. 질컥질컥한 밥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질컥질컥하다 그러면 선밥을 해버려요. 그래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이분법적 사고예요. 그러면은 얼른 이렇게 이게 너무 이게 풀풀 날리고 이게 찰기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진밥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무에서 떠나야 되는 거거든. 그 요즘은 내가 이게 밥이 왜 이리 질죠? 이랬더니만 요즘은 펄펄 나는 밥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전에 펄펄 난다 이랬더니만 진밥 막 하니까 진밥에서 내가 비판을 해버렸다면 맛이 없어요. 찰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게 정형적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있는 형국이에요. 얘기하자.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이걸 이해하려면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처한 곳이 없다 그러면 공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 그런 게 아니다 이게야. 뒤에 문답은 깨달음이 경계와 같음을 밝힌 것이다. 깨달음도 또한 이와 같다고 한 것은 깨달음 역시 인연으로 생겨서 본성이 공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중요한 건 인연으로 생겨서 본성이 공하다 이게야. 우리가 공하면 아무것도 없다 해버리면 인연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게 아니에요. 인연으로 생겼기 때문에 본성이 공하다 이게야. 자, 그러면은 이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우리 깨달은다 하는 것은 이제 시질 인연을 만나야 돼요. 깨달음도 시질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이번에 그 갔을 때 오대산 성지순례를 가면서 임재선사가 계셨던 임재선사, 임재선님 임재사에 머물던 갔습니다. 그때 이제 가이드가
임재선사의 이 깨닫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임재선사가 이제 선방에 앉아 정진을 하고 있는데 수자 스님이 이래 보더니만 저희는 경기가 무르익어 가니까 스승의 한마디면 깨달을 수 있겠다 싶어서 불러가 향벽선사에게 보내요. 가가지고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봐라. 요즘 말하면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가서 물었거든. 물으니까 향벽선 대짜고자 때리는 거야. 뒤박아 버린 거죠. 한 대 맞고 왔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수자스님 그거 한 번 더 가보라. 또 부채 갔더니 또 두드려 맞아. 질문하자마자 그냥 업어치기를 넣어버리니까 더 아니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수자스님 그래도 한 번 더 가보라고 또 부치기를 또 갔어. 세 번째 또 맞은 거야. 진리가 뭡니까 하는 또 두드려 맞았어. 두드려 맞아서 여기는 내가 있는 자리 아니구나 하고 못 따라서 가니까 이제 수자 스님이 이제 향백선사한테 향백선사 그럼 그 대우 스님을 보내라. 대우 선사 해상에 가거든. 그래서 이제 대우 스님 그래 그 큰 스님께서 뭘 가르쳐 주냐 이러니까 제가 이 불법의 진의가 뭐냐고 물었더니만 세 번 물어도 세 번 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랬거든. 그러니 대우스네요. 혀를 끌끌 참면서 아이고 그렇게 고고정량하게 가르쳐 줬는데 그것도 몰라?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것도 몰라? 이러니 그 말에 그만 정신을 번쩍 들어 깨달음을 얻는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말에 깨닫고 난 뒤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향벽의 불법도 별거 아니구나 깨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우스는 네가 뭘 안다고 맥살을 쏘고 네가 뭘 알았어 이러니까 이 향벽 저게 임재스님이 그 대우스는 옆구리를 툭툭 치니까 확실히 너 깨달았구나 하고 알고는 그래 너희 스승은 향벽 스님이 돌아가라 이랬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두드리 맞는 거 불법의 진의가 뭡니까? 조사 수조의 뜻이 뭡니까? 물었을 때 두드려 맞은 게 뭡니까? 인연관계를 그 인연에서 깨달음을 얻잖아요. 얘기하자.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인연관계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러면 깨달음이라 하는 건 뭡니까? 깨달음 역시 인연으로 생겼기 때문에 본성이 공하다 이게요. 그래서 딱 깨치고 보면 텅 비어. 네. 거기에 뭐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요즘 그렇게 하는 동네가 없어요. 가가지고 뭐 진리가 뭡니까 딱 때리면 이 새끼 네가 뭔데 날 때려 이렇게 할 거야. 내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 네, 가격하게 하면 요즘은 큰일 납니다. 자, 답 가운데 청정함으로 깨달음이 없다고 한 것은 공의 이치를 깨달아 모든 상을 끝났기 때문에 청정하다고 한 것이다. 자, 청정함으로 각이 없다 하는 말이 뭘 얘기하면 이런 말도 됩니다. 깨달거나 깨달지 않거나 관계없이 본성은 청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본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깨달을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도 공의 이치를 깨달아 모든 상을 떠났기 때문에 청정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정하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깨달을 것이 따로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왜? 청정이 원래 불변이기 때문에. 청정이 불변이라 하는 거는 깨달거나 안 깨달을 관계없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게. 그러니까 깨달음의 자성이 이미 공하고 공 가운데는 각이 없으니 마치 색이 공항 가운데 색상이 없는 것 같다. 이거는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기록 이렇게 표시를 쫙 해놔야 됩니다.
각의 자성이 이미 공 가운데는 각이 없으니. 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죠. 딱 들어보면 뭔가 어디 본 글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디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건데 이 글을 딱 보면, 네? 자, 깨달음은 뭐 해야 돼? 공하다. 그죠? 자, 공 가운데는 뭐냐? 각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무가 있다. 이러고 보면은 깨달음에 출발해서 무각으로 와버렸네? 그 중간에 뭡니까? 내가 깨달았는데 깨달은 내용이 공이야. 그래, 공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공 속에는 각이 없어. 그러면은 이건 이제 요런 구절이 나온 부분이 우리 늘 날마다 접하고 있는 반야신경 속에 있습니다. 요것이 반야신경 속에 있다 하면 빨리 알겠다. 자, 이 제법 공상이죠. 자, 모든 존재 비에 있는 모습은, 자, 그냥 한글로 할게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딱 이랬단 말이에요. 자, 비에 있는 모습, 여기 뭡니까? 바로 공이잖아.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깨달은 내용입니다. 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이 변도자리거든요. 아, 공의 모습이 뭔데 했더니 내용으로 부정불감이더라? 이래 해놔놓고 그러면 공 가운데 뭐가 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무색 해가지고 무색, 무수상행신, 무아님설신이, 무색행, 미초고, 하면서 무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반야신경이 나오는 말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깨달음의 자성이 이미 공하잖아요. 공 가운데에는, 공 속에는 뭐냐? 깨달음이 없으니 마치 색이 공한 가운데 색상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왜 중요한지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반야신경이 나오는 말하고 똑같은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색을, 물질을 막 부수면은 실체가 없어요. 공이에요. 그죠? 그럼 공 그 자체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실제 수행을 딱 하면은, 처음엔 육체가 있어. 그러다 하도 육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만 있어요. 마음만 있는데, 그 마음을 계속 들다 보면 마음 안에 또 아무것도 없어요. 또 영어로 하면 뭐야 돼? 아무것도 없는 게 마음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육체인데, 돌아오니까 육체가 있어. 색적시공 공적시색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실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텅 빈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아님설신이 무무하는 건 그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삼매속이라. 삼매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고, 두 번째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수도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이제 수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공 이치를 깨달았다, 상을 떠났기 때문에 청정하다 이래 버리면은 이런 거는 이제 견도에 속하죠. 그 다음에는 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수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경계가 깨달음과 같다는 것을 밝혔으니
경계와 깨달음이 같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그 견도 그러니까 이거는 대승기신론에서 하는 얘기인데 깨닫게 되면 법신을 이룬다. 법신. 법의 몸을 이룬다. 이렇게 하면서 물질의 본성은 지혜다. 네. 물질의 본성은 지혜다. 왜 그러냐? 물질은 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혜의 본성은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지 법의 몸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자체가 본질이 지혜라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면 물질이라 하는 건 경계인데 경계의 본질이 지혜는 뭡니까? 깨달아 가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법신을 이루게 되면은 어떤 장소, 어떤 가서다 색신을 다 나타낼 수가 있다. 법신을 이루는 사람은 색신을 나타내는 게 색신 내용이 무형이고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반야신경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그런 소리 똑같은 겁니다. 경계와 각이 같다 이거죠. 경계와 깨달음이 같기 때문에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 그 뜰 앞에 잣나무 경계가 아니에요. 경계와 각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냥 수단이네. 응? 언어로 타파이라는 그런 뜻이. 하도 이 공안에는 크게 세수로 나눌 수 있어요. 1700공안을. 하나는 초보자들을 위한 공안이 있어요. 초보자들을 위한 공안은 뭔가 하면은 만법기를 일기합체 같은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는 거. 이건 초보자에게 주는 공안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거 이제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부모 미생지에 난 누구지? 하는 거. 이제 그런 건 이제 초보자에게 주는 공안이에요.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죽비를 해도 30방을 맞을 것이고 죽비를 안 해도 30방을 맞을 것이다. 이런 부분. 그러면은 이거는 수준이 좀 있는 사람. 근데 이보다 더 수준이 있는 사람에게는 뭘 해야 하면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으면 바로 가르쳐줘요. 무하는 거는 없다 하는 건 바로 답을 해주는 거죠. 조사 서쪽의 뜻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난 잣나무 하고 바로 가르쳐주는 거. 바로 가르쳐주는 게 상근계 해주는 거예요. 상승의 수준이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방. 그래서 이게 1700공간도 이 상중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이 1700공간을 다 숙지한 사람 그런 선지식이고 그 선지식이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이 사람 이 하도가 맞겠다 하면 탁 주고요. 이 사람 이 하도가 맞겠다 하면 탁 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지 못하면 선지식으로서는 격이 떨어진다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각각 경계가 같은 뜻이라고 한다면 그는 최상승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진짜 좋다는 거죠. 그거를 중도로 보면은 중도 공부 많이 하니까 그걸 또 중도로 이렇게. 예, 중도는 이제 뭘 하나 이걸 죽비라도 30방 이건 죽비가 아니라도 30방 그건 중도에 해당하죠. 얘기하자면. 그건 이제 그런 겁니다. 예. 그 사람도 좀 이제 이해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좋습니다. 그거 좋아요. 이해력이 좀 생기는 거죠. 지금 그리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경계가 각각 같다는 것을 밝혔으니 경계가 공도 아니요. 공하지 않는 것도 아닌 뜻이 앞에서 각각 공이 아니고 공하지 않는 것도 아닌 뜻과 같기 때문이다. 지금은 깨달음이 경계와 같다는 것을 밝혔으니 깨달음의 자성이 공하여 상이 없는 이치가 경계와 공하여 상이 없는 뜻과 같기 때문이다. 두 글이 같지 아니면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할 것이다. 너무 친절하시오.
원효 스님께서 너무 친절하시오. 아이고 참 이러니까 모든 학자들이 원효 스님을 받들지 않을 수가 없지. 질문 있습니까? 막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걸 공부하니까 할듯 하면서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죠. 네,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다가 뭐가 탁 하고 이렇게 착 터지면은 그 기분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쾌락을 추구를 하는 존재예요. 쾌락도 상중하로 나눠요. 말초 신경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핫바리 같은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개콘 같은 거 보면서 하호 웃고 하는 수준은 한 중간 수준 가죠. 그렇지만 철학적인 심오한 걸 논하면서 얻는 쾌락은 제상위에 속하는 거죠.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면서도 이렇게 상중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느 스텝? 네. 질문 없습니까? 질문 있을 리가 있나? 이리 어려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심을 일깨우겠습니다. 보온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느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 없이는 자로 남겠습니다.